우리나라 부모들의 솔직함이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자녀 걱정에 전화를 해서 어디인지 물어보고 계신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의 62%가 부모의 과도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만큼은 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부모님들이 꼭 봐야 할 내용입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고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특히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5가지 솔직함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는 이름에 집착. 박정자 씨는 올해 68입니다. 딸 하나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35살이 된 딸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둘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여전히 딸이 걱정됩니다.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겁니다. 혜진아, 아침은 먹었니? 애들 아픈 곳은 없고? 처음엔 딸도 고마워했습니다. 바쁜 아침에도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게 든든했거든요. 박 씨는 딸의 하루 일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는지,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하는지, 남편과는 어떻게 지내는지까지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긴 하지만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박 씨는 서운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침 전화가 끝나면 점심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점심은 뭐 먹었어? 애들 밥은 잘 챙겨 먹였지? 저녁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힘든 일은 없었고? 딸은 점점 피곤해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랐고, 문자가 오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엄마니까 받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딸의 변화를 느꼈지만 원인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딸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왜 요즘 말이 없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박 씨가 또 전화를 걸었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전화하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해서 걱정돼서 한 일인데 부담이라니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싫다는 거야?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계세요. 제가 뭘 하는지,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다 알고 싶어 하세요. 그게 사랑인가요? 전화가 끊어진 후 박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감시했다고요? 그저 사랑해서 걱정돼서 한 일뿐인데 말입니다. 그날부터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딸네 집 앞까지 갔지만 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참 못되게 구는군. 박 씨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한 것이 잘못이었나요? 걱정한 것이 죄였나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씨를 만났습니다. 김 씨도 딸이 있었는데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박 씨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과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김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 딸한테 전화 안 해요. 딸이 하고 싶을 때 하라고 하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도 참아요. 딸도 어른이잖아요. 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딸을 질식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매일 물어보고, 매일 걱정하는 것이 딸에게는 자유를 빼앗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는 매일 확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솔직한 사랑은 딸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훈계라는 이름의 폭력. 최영희 씨는 42살 아들을 둔 69살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 씨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말했지. 직장 상사한테 더 잘 보이라고 했잖아. 술자리도 빠지지 말고 회식도 열심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들었지? 그러니까 승진을 못하는 거야.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장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드려.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말 좀 들어. 엄마가 너보다 세상 경험이 많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은 더 우울해졌습니다. 승진에 떨어진 것도 속상한데 엄마까지 자신을 탓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엄마와 연락을 줄였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동네에서는 정미자 씨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38살 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 씨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정 씨는 딸에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힘들겠다. 어떤 기분이니? 딸이 속상하다고 하자 정 씨는 그럴만하네라고 답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제서야 정 씨는 말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딸은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두 어머니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최 씨는 명령했고 정 씨는 질문했습니다. 최 씨는 답을 강요했고 정 씨는 답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안 듣지? 반면 정 씨의 딸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고민이 생기면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정 씨와 자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우연히 정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쳤던 것입니다. 최 씨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멀리해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도 말이죠. 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마 말을 들어라. 뭐 그런 말들이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물어보셨나요? 최 씨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인데요. 그 말에 최 씨는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42살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최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여전히 어린애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2살 어른에게 엄마 말 들어라고 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 씨는 평소와 다르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 기분은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했네. 아들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최 씨는 계속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날 통화는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승진에 대한 생각, 직장에 대한 고민,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했습니다. 최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조언이 아들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명령과 지시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는 언제까지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고백이라는 이름의 짐. 이선미 씨는 65살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홀로 지내는 일상이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씨는 37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오늘 너무 외로워. 아빠가 그리워서 잠이 안 와. 딸은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 씨는 딸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또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요새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 혼자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 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엄마.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이 씨는 병원은 가기 싫었습니다. 딸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남편과 싸웠던 일, 시댁에서 받은 상처, 친구들과의 갈등까지 모두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 때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 돈 관리도 전혀 안 해주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이 씨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딸은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씨의 전화는 길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씩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엄마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엄마의 우울한 감정이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엄마와 통화를 마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엄마 문제를 당신이 다 해결할 수는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 하지만 딸은 엄마를 혼자 두기가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죽고 싶어. 아빠 없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딸은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딸은 엄마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 딸은 매일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딸의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당신도 요새 우울해 보여.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딸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걱정에 자신의 일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회사에서 업무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딸을 본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더 불안해. 엄마 혼자 두고 아프면 어떡해? 그때 딸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만큼 힘들어요. 엄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져요. 엄마의 아픔을 제가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이 씨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이 딸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딸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자신은 가벼워졌지만 딸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위로받았지만 딸은 상처받았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지역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아닌 전문가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상담사와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딸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한 달 후 이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했다. 엄마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길 바랐구나. 앞으로는 엄마 일은 엄마가 해결할게. 딸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 토로가 딸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부모의 아픈 마음을 자녀가 치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해결이라는 이름의 상처. 조명순 씨는 66살입니다.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39살로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 씨 부부는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사소한 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조 씨와 남편이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조 씨를 무시하는 말을 했고 조 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나한테만 화풀이 해. 싸움은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조 씨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아빠가 엄마한테 너무해. 나이 들더니 성격이 이상해졌어.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부모님 싸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울고 있으니 전화를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 씨는 남편의 잘못을 하나하나 늘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너희 엄마가 요새 너무 신경질적이야. 무슨 말만 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아들은 또 당황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어머니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자신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영호야, 내가 아빠한테 말 좀 해봐.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잘해주세요. 아버지는 아들까지 자신을 비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도 엄마 편이구나.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도 안 하고. 아들은 양쪽에 끼어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조 씨는 아들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옛날부터 어땠는지 내가 알아야겠어. 너 어릴 때도 집에 돈 안 가져오고 술만 마셨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도 맞서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평생 나를 무시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틀렸다고 하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렸어.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아들은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도 나름 힘드실 거예요 라고 했고, 아버지에게는 어머니 기분을 좀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 씨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섭섭해했습니다. 내가 아빠 편을 드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면서.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까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군.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부모님 싸움 때문에 자신의 가정에도 소홀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문제에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은 언제 챙길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요. 두 분 문제는 두 분이 해결하세요. 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엄마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문제를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그날 밤 조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을 아들이 해결해 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며칠 후, 조 씨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들 없이 둘만의 시간에 말입니다. 여보, 우리가 아들한테 너무 짐을 지웠네요. 우리 문제를 애한테 떠넘기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은퇴 후 무력감을 느끼던 남편의 심정도, 홀로 집안일을 감당하던 아내의 피로감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조 씨는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영호야, 엄마가 미안했다. 우리 부부 문제를 내게 떠넘겼구나. 앞으로는 우리끼리 해결할게.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하소연이 아들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부부간의 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가족 갈등에 자녀를 중재자로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찢어질 뻔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불안, 걱정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한미경 씨는 62살입니다. 최근 들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혼자 늙어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씨는 35살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성민아, 엄마가 요새 무릎이 아파.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나중에 못 걷게 되면 어떡하지?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병원 가보세요,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칠 후 한 씨는 또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엄마 통장 잔고 보니까 생각보다 적더라. 나중에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한테 짐 될까봐 걱정이야. 아들은 안심시키려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한 씨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더 걱정했습니다. 성민아, 뉴스에서 치매 걸린 노인 이야기 나오던데 엄마도 그러면 어떡하지? 너한테 폐만 끼치게 될 텐데. 아들은 엄마의 불안에 감염됐습니다. 일하다가도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정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정말 떨어지면 어떡하지? 밤에 잠들기 전에도 엄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동네에서는 박순자 씨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도 62살이고 건강과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박 씨는 걱정이 될 때마다 메모를 했습니다. 무엇이 걱정되는지, 그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건강이 걱정되면 운동 계획을 세웠고, 경제가 걱정되면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박 씨도 가끔 32살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요가 수업 등록했어.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딸은 안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 두 어머니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한 씨는 불안을 자녀에게 전했고, 박 씨는 해결책을 자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씨는 짐을 나눠 갖자고 했고, 박 씨는 자신이 짐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 씨의 아들은 엄마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도 불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걱정만 하고 우리 미래는 언제 생각해요? 반면 박 씨의 딸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끔 안부를 묻긴 했지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 씨는 아들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성민아, 엄마 혼자 두고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하게? 아들은 점점 지쳤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제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은 혼자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던 아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구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 씨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무엇을 했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때 우연히 박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친 것입니다. 한 씨가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를 귀찮아해요.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말인데 듣기 싫다고 하네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어떤 걱정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씨가 대답했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뭐 그런 거요. 나이 들면 당연히 걱정되는 것들 아닌가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걱정을 아드님한테 다 말씀하시나요? 한 씨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가족인데 걱정을 누구한테 말해요?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걱정을 딸한테 말하지 않아요. 대신 그 걱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하죠. 한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박 씨가 답했습니다. 상담센터도 가고,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요. 딸은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날 밤 한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불안만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은 찾지 않고 걱정만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씨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건강이 걱정되면 운동을 시작했고, 경제가 걱정되면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외로울 때는 복지관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말했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수영 배우기 시작했어.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잘하셨네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불안이 아들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부모의 두려움을 자녀가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솔직함이 항상 선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고, 때로는 혼자 견디는 것이며, 때로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옛 선조들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거든 멀리하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깨달으셨을 겁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숨 쉴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